여러분들 중 한평생 운이 좋았으면 하는 것이 새해 소원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요즘 주변에 보면 남들보다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기도 팍팍하고 나는 초년운이 없이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말년운까지 없는 것 같아 너무 낙심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운을 불러 모으는 사람을 가끔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공통적으로 꼭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마음과 표정, 몸과 자세 교정을 통해 후천적 운을 믿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대운 유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책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와 개운 실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 집이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태어났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날 때부터 운 좋은 사람을 내심 부러워했습니다. 인생은 DNA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인간의 행복은 타고난 운으로 결정된다. 와 같은 오해 속에서 어딘가 꼬이고 주눅든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훌륭한 DNA나 환경을 타고났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만족스러운 인생을 얻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운은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운이 나빠 라는 생각에 빠져 사는 한 운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약한 운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에는 일종의 흐름이 있어서 한번 좋은 흐름을 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스스로 운 좋은 사람이라고 단언하는 이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를 깨달은 후 저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동과 태도, 마음가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들을 따라 해보니 운이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난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하고 한탄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밝고 순수합니다. 현실에 불만이 없고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삽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는 법 없이 알찬 하루를 보냅니다. 무엇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고 야무지다. 게다가 운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한없이 자상합니다. 관계가 소원해지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운의 정체는 에너지입니다. 불만, 짜증, 분노는 많은 에너지를 요하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굉장한 에너지 손실입니다. 반대로 매일 밝고 즐겁게 지내는 사람은 에너지 손실이 없을 뿐더러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듭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운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입니다. 화장이 잘 된 것도 칭찬할 일.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셀프 칭찬으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되면 의욕과 활력이 솟아나 저절로 자기 긍정감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겐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자.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된다. 어제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마음껏 칭찬하자. 자기 전에 셀프 칭찬 노트를 쓰자. 셀프 칭찬 노트를 만들어서 취침 전 오늘의 칭찬을 적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늘 셀프 칭찬을 의식하면 예전에는 자책하고 좌절했을 날에도 열심히 칭찬거리를 찾게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작성하면 셀프 칭찬의 기억이 자는 동안 차곡차곡 뇌에 저장됩니다. 기억은 자는 동안 뇌의 해마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날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의욕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강해지고 강력한 운을 끌어당기는 힘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입 밖에 내뱉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타인의 어떤 이야기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분이 나쁘면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하면 남이 행복해하는 것도 거슬리게 됩니다. 어차피 난 불운한 인간이야. 행운 따위 올 리가 없지 하고 점점 더 불쾌한 기분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런 정신 상태에서는 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 나는 오늘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다짐합시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침에는 누구나 활기가 넘칩니다. 푹 자고 나면 어제의 말썽과 고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찌뿌듯하다면 이유는 수면, 부족이나 숙취 중 하나입니다. 즉, 기분 좋은 아침을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고 과음하지 않아야 합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틀림없이 기분 좋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혼자 있기. 내가 독신임을 밝히면 대부분 외롭겠어요. 여러모로 불편하시겠네요. 등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반응들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디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 숙명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생각에서 그만 졸업해야 되지 않을까. 타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즐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밥도 혼자서 먹을 때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먹을 때 2배는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거 맛있다. 매콤한 게 아주 좋네. 와 같은 대화가 곁들여지면 실제로 밥이 한층 더 맛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늘 누군가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 영원히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신적 자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완벽한 자립이란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시간이란 100% 순수한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고독한 시간은 절대 쓸쓸하고 비참한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여건이 된다면 1시간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의 냄새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존재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나를 응시하고 주변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운이 좋든 나쁘든 순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자기다운 삶에 익숙해지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차분히 즐기게 됩니다. 정말 운 좋은 사람이란 이 같은 생활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 아닐까요? 운 좋은 사람들의 시간 사용법. 예상치 못한 시간 낭비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그런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시간 개념을 다시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의 가치가 생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는 생명의 고동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지나간 시간은 2번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게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자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 20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12시간은 수면과 식사, 출퇴근으로 보냅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4시간도 안 되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료들과 한잔하는 시간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정에 없던 일로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의 가치를 제 손으로 깎아먹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운도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분 단위로 촘촘하게 일정을 잡는 것이 제대로 된 시간 사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차 시간표처럼 빡빡한 스케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게 만듭니다. 일정과 일정 사이에 여백을 마련하여 한숨 돌릴 시간을 확보합시다. 그 덕분에 여유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운의 상승 기류는 이때 결정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시간도 가능하면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합시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무 시간이라는 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 대신 일하는 시간이라는 의식을 갖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결과 가장 효율적인 근무 시간은 8시간이라고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을 너무 오래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운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집의 공통점. 요즘 들어 운이 안 좋다고 느껴진다면 방이 지저분하지 않은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특히 현관은 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어수선하고 더러우면 모처럼 운이 찾아왔다가도 도망칩니다. 벗어둔 신발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우산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현관이 좁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한 명당 신발 한 켤레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나갔다 들어온 즉시 신발장에 집어넣는 버릇을 들이세요. 현관 바닥도 매일 청소하시고요. 바닥을 닦아보면 알겠지만 신발에서 떨어진 흙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합니다. 또한 풍수지리 전문가들은 부엌이 가족의 운과 금전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부엌에 지저분한 식기와 냄비, 프라이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요? 대가족이 아니라면 식기 개수를 줄이세요. 식사가 끝나면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말고 바로 설거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설거지한 식기는 물기를 닦아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세요. 설거지 후에 식기를 건조대에 두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건 단지 처박아 놓은 것일 뿐이지 정리가 아닙니다. 인류 요리사들은 조리와 정리를 동시에 합니다. 음식이 완성됐을 때는 이미 조리 도구, 설거지와 조리대 정리가 끝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돌아가며 설거지나 주방 정리를 하는 방식도 추천합니다. 아이들에게 바로 치우는 습관을 심어주면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물건을 쌓아두면 운은 떠나버립니다. 아까운 마음도 이해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면 운이 약해집니다. 옷장과 벽장을 차지하고 있는 안 입는 옷은 마이너스 효과만 가져옵니다. 옷장을 자주 점검하여 2계절 이상 안 입은 옷, 가방, 신발 등이 있다면 미련 없이 처분합시다. 옷장이 부족하다면 옷이 지나치게 많은 것입니다. 무엇이든 약간 부족한 것이 좋습니다. 가득 채우지 말고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욕망은 조금만 방심해도 부풀어 오릅니다. 쓸만한 물건을 재활용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면 더 좋은 운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세제나 휴지를 쌓아두고 사는가요? 근처에 마트나 슈퍼가 있다면 절반쯤 남았을 때 사도 충분합니다. 생활용품을 과하게 쟁이는 이유는 떨어졌을 때 당장 사러 갈 상황이 안 될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사는 사람은 운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운은 기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실내가 정돈되어 바람이 시원하게 지나갈 수 있는 넓고 환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와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를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면 기와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불필요한 여분의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은 공간을 일부러 비좁게 만들어 운이 나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 대운이 트이는 기회입니다. 눈앞에 편한 길과 험한 길이 있다면 누구나 편한 길을 택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봅니다. 때문에 이럴 때 험한 길로 가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뛰어난 경영자들은 예외 없이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유쾌하게 헤쳐나가면 반드시 달콤한 결과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을 실패로 단정하지만 어떤 일이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속됩니다. 이때 성공 경험보다 실패 경험이 몇 배, 몇십 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운을 쌓아야 합니다. 좋은 운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복권을 살 때도 나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사는 것이 단연코 좋습니다.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번에도 꽝이겠지 라는 반포기 상태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번호를 확인할 때 그 순간의 설렘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억대의 당첨금까지는 아니어도 만약 당첨된다면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운은 훨씬 좋아집니다. 즐거운 상상을 하는 동안 뇌 회로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며 운 역시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는 운이 나빠서 이런 속마음을 절대 입에 담지 말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겠지만 자신 있게 난 운이 좋아 하고 말해보자. 말에는 힘이 있어서 입으로 뱉은 순간 정말 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통쾌한 반전. 사람은 힘든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과거에 따돌림을 당하고 공부를 놓은 탓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치자 대개는 그 사실을 묻고 잊음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운은 이런 사람에게 미소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과거라도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가 있기에 존재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자 진심으로 그 과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과거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룰에 대해서 간략히나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가이드라인상 모든 걸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소개드린 내용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개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이 영상을 보면서 후천적으로 운이 내게 오도록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을 해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길 리딩과 철학이 간절히 바랍니다.